정든님, 정은님.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첫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바뀌었네 하신 분 계시겠죠? 저는 이번 MBC FM 가을 개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FM 영화음악의 진행자 아나운서 정은임입니다. 라디오라는 매체를 30년 이상 사용했지만 가장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3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 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가을에는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겠다고요. 진짜 고독한 사람들은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겠지요? 마치 고공 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난 하루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따뜻하고 고운 목소리, 다른 곳에선 듣기 힘들었던 다양한 영화 이야기, 때로는 뉴스에서도 알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시선을 차분하게 전해주던 정은임 아나운서. 수년간 그 따뜻한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지만 선배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7월 22일 흑석동에서 회사 아나운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상이 중하다는 말이 들렸고 사고 14일 만인 8월 4일 오후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3일 뒤 회사에서 치러지는 사후장을 보면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영음, 정든님. 영화음악과 쉽게 알 수 없던 영화 이야기를 전해주던 그 DJ가 저기 누워있는 정은임 선배였구나. 정은임 아나운서.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가슴에 단단한 알맹이 하나가 만져지는 보기 드문 아나운서. 때로는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맞서고 때로는 여리고 따뜻한 시선을 거둘 수 없었던 정은임 아나운서. 뒤늦게 회사에 남아있는 선배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방송 기록은 93년 5월 29일 비결 건강 100세 출연이 첫 방송으로 보입니다. 그해 10월부터는 비디오 산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94년 3월부터는 TV 칼럼 세계인이 됩시다에 출연했습니다. 이 밖에도 샘의 깊은 물, 문화매거진 21, 행복한 책 읽기와 같은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FM 영화음악을 진행하셨습니다. 책과 영화, 주로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이었네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진행자 프로필은 선배의 문장으로 보입니다. 얼음 깨고 사는 것이 사람 살이라는 것을 중년에 겨우 깨닫다. 머릿속에 99칸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좁쌀이라도 내놓고 살리라는 시시하고도 거창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그런데 나의 좁쌀은 무엇일까? 기억하시나요? 정영음 시즌2를 다시 시작할 무렵 한 신입사원이 파일럿을 만들겠다며 인터뷰 요청을 했고 선배는 그 부탁을 흔쾌히 받아주셨죠. 그렇게 기록된 선배 영상이 마지막일 줄은 저희는 몰랐네요. 이 기억을
16주기를 맞아 선배를 생각하는 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술가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 타인의 아픔을 먼저 느끼고 기억하려는 사람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아나운서였고 언론인이었고 예술가였던 선배 정은임. 멀리서 언제까지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든님. 정은임이요. 고 정은임 아나운서 16주기를 맞아 미공개 인터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요. 나눔이라는 책이에요. 첫 번째 나눔은 디바이딩, 두 번째 나눔은 커뮤니케이팅, 세 번째 나눔은 쉐어링이라고 해서 각각 다른 의미의 나눔을 담고 있는 책인데 조병준과 함께 나누는 문화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조병준 씨가 이 책의 저자고요. 한마디로 이 책을 소개를 하자면 문화 에세이 이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단순한 문화 에세이에 그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병준이라는 사람은 스스로가 그 현장에서 자신이 몸으로 부딪혀요.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또 받아들여서 그것이 변증법적으로 다시 섞이면서 자신만의 또 다른 생각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 책을 저는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특히 제가 굉장히 가슴으로 읽은 부분은요.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던 한 문제를 그 당시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어느 정도 그 문제에서 벗어났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조병준 씨가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고민했던 문제는 머릿속에만 갖고 있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누구도 말과 행동 혹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조병준이라는 사람은 필자는 인도에 갑니다. 인도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그 마더 테레사가 이끄는 환자들을 그리고 불황아들을 돌보는 한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돼요. 거기서 그 끔찍한 죽음을 늘상 마주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기서 그들을 돕는다고 잠시 머무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격한 슬픔과 분노와 회의를 가져보았던 때가 또 있었던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내린 답이 이 뒤에 나와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나는 그곳에서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눈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또 배웠다. 눈물과 회의 대신에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내야 할 일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음을 배웠다.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체험을 통해서 했던 말 한마디는 거기에는 그 어떤 미사여구도 덮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진정성이라는 힘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세상의 어떤 불합리함 혹은 막 엉클어져가지고 풀 수 없는 부분 혹은 이 거대한 우주 속에 그 작은 미랄보다도 못한 아주 미미한 존재인 저에 대한 고민에 굉장히 많이 휩싸였었거든요. 미랄 같은 작은 씨앗 같은
밀가루의 그 하늘 같은 나 같은 존재가 어떠한 힘이 될 수 있고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내가 어디에 뛰어든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인가 그런 회의 때문에 몸이 앞서 나가지 못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친구 같은 책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